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10배 만들기 미주 10입니다. 오늘은 책 리뷰를 해볼 건데요. 책 제목은 100배 주식입니다. 10배만 돼도 엄청난 수익률인데 100배의 수익률이라니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수익률입니다. 100배 주식은 만 원을 투자하면 100만 원이 되는 주식,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0억 원이 되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주식을 찾는 법을 알려주는 책인데요. 다행히 저자는 MBA나 재무학위까지는 필요가 없고 기본적인 금융 개념만 알면 누구나 이러한 100배 주식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크리스토퍼 메이어의 100배 주식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00배 주식 첫 번째 원칙. 100배 주식을 찾으려고 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 종목에서 얻고자 하는 수익률은 몇 퍼센트인가요? 20%? 30%? 아니면 100%? 100배는 어떨까요? 너무 좋은 수익률이긴 하지만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시나요? 하지만 실제 100배 수익률을 기록한 투자자들 중에서 고작 20-30% 수익률을 위해 투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100배의 수익률을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는 100배의 주식을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에너지와 자원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냥 괜찮은 정도의 수익률, 예를 들어 20-30%를 얻기 위해 우리의 한정된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이는 코끼리와 같은 거대한 사냥감을 우리가 찾고 있다면 작은 사냥감을 쏘고 싶은 이러한 유혹에서 빠지면 절대 안 되겠죠. 크리스토퍼 메이어의 100배 주식 첫 번째 원칙, 100배 주식을 찾으려고 해야 한다. 100배 주식 두 번째 원칙, 계속 성장하는 기업.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100배 주식은 창사 이래로 엄청나게 많은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성장뿐만 아니라 성장의 질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회사 매출이 2배가 되었는데 발행 주식 수도 2배가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주당 매출액 또는 한 주당 순이익은 아마 그대로일 것입니다. 주당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의 성장이 진정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여기에 더해 높은 ROE와 높은 성장률은 최고 조합이 될 것입니다. ROE는 투자금 대비 이익률을 의미하는데 투자금 대비 이익률이 높은 기업은 성장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이는 기업이 계속해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자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경기 순환이나 사업상의 불황과 같은 일시적인 요인의 성장이 둔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경기를 예측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기업의 본질적 성장 가능성을 고민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00배 주식 두 번째 원칙, 계속 성장하는 기업. 100배 주식 세 번째 원칙, 낮은 주가 배수. 주가 배수는 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가총액이 100조인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한 해 벌어들이는 이익이 10조라면 이 회사의 주가 배수는 10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가 배수가 낮을수록 회사를 싸게 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낮은 주가 배수를 가진 기업에만 집중하는 것은 저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훌륭한 주식은 이미 다수의 팬을 확보하고 있고 주가 배수가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또 여기에 굉장한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데요. 주가 배수와 이익 성장률을 비교하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회사의 이익이 30% 성장했다면 30 정도의 주가 배수는 용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높은 성장률과 낮은 주가 배수는 최고의 조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높은 주가 배수를 지불할수록 더 높은 성장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00배 주식 세 번째 원칙, 낮은 주가 배수. 100배 주식 네 번째 원칙, 경제적 해자입니다. 해자라는 것은 성을 둘러싸고 있는 물길을 의미합니다. 이 물길은 적의 침입으로부터 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데요. 투자시장에서 경제적 해자라는 것은 경쟁 회사로부터 시장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한 회사 고유의 강점을 이야기합니다. 해자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강력한 브랜드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구매할 때 처음 본 브랜드보다는 기존에 좀 익숙한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정 브랜드는 브랜드 자체가 하나의 표상이 되어서 소비자에게 구매를 유도하기도 하는데 많은 명품 브랜드들이 그렇죠. 두 번째는 전환 비용입니다. 다른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하는데요.
주거래 은행을 한번 정하면 쉽게 바꾸지 않는데 그냥 통장 하나만 새로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각종 자동 이체 등등 신경 써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수록 더 강력해지는 네트워크 효과. 그리고 네 번째는 경쟁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마지막 다섯 번째는 코스트코, 오피스 프로그램에서의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이 시장에서 절대적 크기로 존재하는 기업에 우리는 해자가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해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좋지만 진짜 해자는 드물고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자의 명확한 신호를 찾아야 합니다. 다행히 이 책에서는 그러한 방법까지도 상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높은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매출 총이익이 몇 퍼센트인지를 나타내는 숫자인데요. 이 숫자가 높을수록 수익성이 좋다는 것이고 회사가 높은 수익성을 달성한다는 것은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칙, 경제적 해자였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소형주의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삼성전자를 사면서 향후 삼성전자가 100배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이미 너무 거대한 기업이기 때문이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작은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도 또 위험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의 성공 경험이 있는 중소규모 회사가 더 큰 성공과 성장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자는 보통 1조 원 미만의 기업을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도토리로 시작하면은 떡갈나무가 될 수가 있지만 떡갈나무로 시작해서는 동일하게 극적인 성장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원칙, 소형주. 여섯 번째 원칙, 오너 경영. 위대한 소유주가 직접 경영하는 회사는 가장 강력한 보증 수표 중의 하나입니다. 나보다 훨씬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자신의 뛰어난 능력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도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지난 50년간 대부분의 위대한 기업은 위대한 오너이자 경영자가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월마트의 샘 월튼, 애플의 스티브 잡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지금 봐서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이 리스트에 추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 오너 경영. 일곱 번째 원칙, 충분한 시간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주식의 가치가 100배 오르는 데는 약 5년 정도, 또 평균적으로는 약 20에서 30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유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능은 우리에게 계속 새로운 행동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도 하고 또 뭔가를 해야 할 것 같다는 강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일이 무르익기까지 시간이 걸리듯이 좋은 주식도 충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열매에게 시간을 줘야 하듯이 우리의 주식에도 시간이 필요한 법이죠. 일곱 번째 원칙, 충분한 시간. 여덟 번째 원칙은 소음을 무시하라입니다. 전문가들은 끊임없이 중요한 일들이 생겼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은 시장 지수를 분석하기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주가 지수가 높다고 해서 보유한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한 주식을 찾는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위대한 주식, 100배 주식들은 어느 기간에도 항상 있었습니다. 당연히 매우 비싼 시장에서는 좋은 기회를 발견하기가 힘들고 시장이 바닥일 때는 좋은 기회를 발견하기가 보다 쉽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어디로 흘러갈지 수많은 추측을 하면서 조바심을 내는 것보다는 위대한 아이디어를 찾는 활동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좋은 주식, 위대한 주식은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원칙, 소음을 무시하라. 아홉 번째 원칙은 행운입니다. 모든 것에는 행운이라는 요소가 깃들어 있습니다. 100배 주식을 찾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2002년도에 애플이 아이팟, 아이패드, 아이폰 등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기업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아마 아무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삶의 의자에 느슨하게 앉아서 우연을 받아들이는 태도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0배 주식의 아홉 번째 원칙, 행운이었습니다. 마지막 원칙, 되도록 매도하지 않는다.
7번째 원칙,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과 거의 유사한 원칙입니다. 더 덧붙이자면은 시장에서 변동성이 높은 주식은 내가 보유한 주식보다 좋아 보이기 마련이죠. 보유 종목을 팔고 변동성이 높은 주식을 매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본질적 가치와 관계없는 이유로 투자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 가치와 관계가 없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내 보유 주식이 너무 올라서, 두 번째로 보유 주식의 변동성이 너무 낮아서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것들은 미래의 주식 가격과 아무런 상관이 없죠. 필립 피셔의 위대한 명언으로 이 원칙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 모든 것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다면 주식을 매도할 시기는 거의 없다. 필립 피셔. 100배 주식 마지막 원칙, 되도록 매도하지 않는다였습니다. 100배 주식의 10가지 원칙 잘 보셨나요? 저자는 100배 주식을 만들어내는 마법 공식은 없으나 이 원칙들이 독자들의 주식 투자 성공에 작게나마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는 글로 책을 마쳤습니다. 저는 100배 주식의 원칙을 재무 요인, 내부 요인, 그리고 외부 요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재무 요인으로서는 높은 ROE, 높은 성장률, 높은 매출 총이익률, 그리고 낮은 주가 배수. 두 번째 내부 요인으로서는 높지 않은 시가총액, 그리고 오너 경영. 세 번째 외부 요인으로서는 소음을 무시하고 장기간 보유하고 마지막으로 행운을 기대한다는 것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00배 주식은 제 개인적으로도 투자 원칙을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 또한 오늘 이 영상과 이 책이 여러분들의 투자 원칙을 정립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이만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